아두이노를 이용해서 LED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자, LED는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고 해서 LED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파란색 LED를 이용해서 빛을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LED 회로부터 이해해야 되는데요. LED는 다이오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이오드처럼 회로를 구성합니다. 여기에 이 다이오드의 컷인 볼티지, 다이오드를 켜기 위한 볼티지인데, 보통의 다이오드라고 하면 0.7V 정도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빛을 내는 다이오드, LED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컷인 볼티지의 3배에서 4배 정도 전압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 따라서 가해 주어야 되는 전압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파란색이라고 하면 제품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적인 컷인 볼티지의 한 3배에서 4배, 그래서 한 2.1V에서 한 3V, 그러니까 2에서 3V 정도가 다이오드에 가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3V가 가해진다고 했을 때 이제 외부에서 3V를 이 LED에 가해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전압은 5V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5V 전압을 그대로 3V에 가해주게 되면 LED가 뭐 켜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잘 켜집니다. 잘 켜지는데 이게 장시간 흘렀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KVL이라고 하는 회로 이론의 병렬 전압 법칙을 봤을 때 여기가 전압원 쪽이 5V인데 부하 쪽이 3V이면 2V는 어디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 LED 역할하는 다이오드가 이상적이라고 하면 이 회로는 구성될 수가 없고 전압이 차이가 나는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엄청 많이 흘러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회로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LED에 저항이 있거든요. 이 저항에 2V가 걸려서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는 LED가 켜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회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분명히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LED가 파괴가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로에 저항을 작은 걸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100ohm짜리 저항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100ohm짜리 저항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큼지막한 이 저항을 한번 달아서 LED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ED를 어떻게 켤 건가 하면 여기에 있는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또 5V, 자, 이 5V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하면 아두이노의 디지털 포트가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포트가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디지털 포트가 만드는 이 5V를 조정을 해서 LED를 깜빡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13번에 LED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ED를 13번을 깜빡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러한 LED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3번에만 출력을 내서 LED를 깜빡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 포트, 디지털 포트를 이용해서 LED를 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프리징 이용해서 브레드보드 상에, 이와 같은 브레드보드 상에 LED와 저항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회로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로 이론, 전자회로를 통해서 회로도 보는 법을 배웠는데, 자, 이 회로도 보는 법하고 또 브레드보드에 회로 소자를 연결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브레드보드에 연결하는 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회로도는 그러니까 가상적인 겁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실제로는 전압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전압은 아두이노 보드 디지털 포트가 전압이잖아요. 생긴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회로 도면에 있는 심볼하고 실제 우리가 연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로 도면도 열심히 이해를 해야 되지만 브레드보드에 부품을 꽂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 번 여러분이 반복하게 되면 굉장히 잘 꽂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저항을 가지고 와서 하나 꽂아 볼까요? 저항. 자,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 보입니다. 이 초록색은 브레드보드에 위아래로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항이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밑에 연결하면 이 저항과 옆에 부품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보드 입장에서 보면 생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위에가 파란색, 약간 밑에가 빨간색, 더 내려가면 또 파란색, 빨간색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 회로는 이 가로 방향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고, 요 중앙부는 가로 방향이 아니고 세로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 회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리칭을 쓰면 브레드보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그림으로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력으로 LED가 이제 필요하겠죠. LED 한번 갖고 올게요. 자, LED를 갖고 오는데 LED에 요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노드라고 되어 있네. 에노드가 이제 플러스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옆에 보면 이제 캐소드라고 있는데 캐소드는 음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LED를 볼 때도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위에를 한번 잡아볼까요? 어떤 선은 길고 어떤 선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긴 선이 플러스입니다. 그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LED 안에 있는 그릇을 보면 됩니다. 그릇 있는 쪽이 또 마이너스예요. 그릇 있는 쪽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LED는 다이오드를 만들고 다이오드에서 이제 캐리어의 운동성이 좋은 거는 홀이 아니고 일렉트론, 전자 쪽이 좋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 있는 쪽에 빛을 만드는 부분을 넣어야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LED를 여러분이 눈 크게 뜨고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릇이 보입니다. 요 그릇에서 빛이 나오고 요 그릇이 있는 쪽이 효율이 좋은 음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LED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도면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자, 여기 LED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예, 프리징에 보면 블루가 있기 때문에 블루로 이렇게 바꾸면 하늘색처럼 보이는데 어쨌건 뭐 블루라고 하네요. 조금 더 블루, 파란색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프리징의 이 부분에 있는 색깔을 이제 바꾸어서 우리 LED가 파란색이 되도록 했습니다. 했고, 자, 얘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위쪽에 연결합시다. 잘 보이게.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저항하고 LED가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으로 볼 때는 연결이 안 됐죠. 안 됐는데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고, 요 저항도 우리 100ohm이 아니기 때문에 100ohm이 되도록 자, 이쪽을 값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00ohm으로 만들면 색깔이 갈색, 흑색, 갈색. 그 다음에 금색인 거는 5차 유리 24계열이라서 금색으로 이제 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아마 이 금색의 5차 유리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일 겁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로 도면을 다시 보면 여기에 있는
회로가 옆에 똑같이 이제 옮겨졌거든요. 옮겨졌는데 LED 연결 보면 그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이제 연결됐네요. 이걸 한번 회전을 시켜 볼까요? 회전을 하고 싶은데 좌우 대칭이 있나? 자, 이게 수평 방향 뒤집기 기능이 있네요. 수평 방향 뒤집기. 요걸 이제 썼습니다. 여기는 없었는데. 자, 요거 이용해서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었던 이유는 우리 회로 도면을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LED 있었으니까 LED 있다고 하는데 LED는 화살표이기 때문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화살표가 갑니다. 그래서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그래서 도면을 보면서 이제 실제 LED 연결할 때 보면 선이 나오잖아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이너스는 접지로 가야 됩니다. 접지로 가야 돼서 자, 여기 요 검색을 하나 해가지고 5V처럼 생긴 거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두이노 보드가 와야 되니까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오는 게 더 좋겠네요. 우리 아두이노 보드랑 연결할 거니까. 자, 아두이노 보드 검색을 했습니다. 자,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와서 우노 보드가 좋겠네요.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우노 보드이기 때문에 이 우노 보드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보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노 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우노 보드가. 우노 보드에서 연결하는 거는 자, LED의 디지털 포트는 0번부터 13번까지인데 여기 TX0, RX0라는 게 있듯이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0번과 1번은 이 PC랑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포트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C랑 통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보통은 0번, 1번 이용해서 PC랑 통신하기 때문에 0번에서 1번까지는 디지털 포트로 사용하지 않고 2번부터 13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지가 이제 여기 연결돼야 되니까 접지 연결은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그라운드라고 있죠. 얘를 접지 쪽에 연결하는데 가능하면 색깔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 색깔을 와이어 색상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부품 자, 파란색으로 했고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자, 저항통에서 LED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접지로 돌아가죠. 자, 그걸 연결했고 만약에 우리가 LED를 8번으로 켠다고 하면 8번은 어디서 나갈까요? 여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연결이 어디로 돼야 됩니까? 이쪽에 연결이 되면 되겠죠. 색깔은 전력이 오는 쪽이니까 와이어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거 잘 봐야 됩니다. 디지털 포트 8번으로 내가 출력을 내고 이게 싫으면 9번으로 해도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어요. 9번으로 내도 됩니다. 8번이든 9번이든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예를 들어 9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나요? 저항 배곰을 통과하고 그리고 LED를 통과해서 다시 접지로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회로라고 부릅니다. 회로는 전류가 한 바퀴를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시작점하고 끝점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게 LED입니다. 근데 잘 보면 9번하고 접지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내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그렸던 5V짜리 전화번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 회로가 여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떨어진 게 아니고 전압원, DC 전압원을 갖다 달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한 거고 이 아두이노 보드도 보면 여기 9번 포트하고 접지까지 하면 5V 전압이 가해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 모양대로 한번 이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브레드보드에 일단 저항을 꽂아야 됩니다. 지금 이 100oh짜리 조금 큰 거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이제 저항이 큰데 보통 이렇게 크진 않고요. 자, 우리가 많이 썼던 것처럼 이렇게 저항이 작아요. 작은데 이건 고출력용이라서 전류가 많이 흘러도 잘 버티는 저항이라서 좀 큰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00ohm입니다. 100ohm. 100ohm이고, 자, 여기에 파란색 LED를 달아야 되잖아요. 파란색 LED. 근데 긴 쪽을 저항 쪽에 꽂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긴 쪽을 저항 쪽에 딱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검정색 선으로, 자, 이 프리징 회로에 있는 것처럼 검정색 선을 LED의 음극 쪽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 들어가는 쪽에 빨간색을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검정색은 아두이노 보드에 접지에 가지고 가고요. 빨간색은 아두이노 보드에 예를 들어 9번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회로가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회로 도면이 있고요. 회로 도면을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리징이라는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회로도 연결하는 방법을 브레드보드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브레드보드를 처음 써보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가 연결됐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중앙부는 아래 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맨 위에 색깔로 표시된 거는 긴 가로 방향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하든 똑같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여러 번 테스트해서 연결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LED를 한번 깜빡이고 싶기 때문에 아두이노에 가서 LED를 한번 깜빡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핀 모드 9번을 깜빡이고 싶으면 9번 포트는 출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9번은 출력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 LED를 꺼야 되니까 9번의 출력을 로우로 한다. 로우는 낮다는 뜻인데 전압으로 치면 0V 접지가 됩니다. 루프에서는 LED를 켜야 되는데 그 디지털 라이트에서 자 9번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높은 전압을 주면 되니까 하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측정을 해보면 하이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5V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깜빡인다고 하면 딜릿해서 500mC라고 할까요? 얘는 단위가 얼마라고요? 밀리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LED를 꺼야 되겠죠. 그래야지 깜빡깜빡하는 게 보일 거니까 끌려고 하면 전압을 0V로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업로드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LED를 깜빡이는 절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보면 LED가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밝게 깜빡깜빡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하면서 많이 해봤던 거니까 뭐 특별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좀 고도화 시키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 제어를 할 때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해보면, 자, 하드웨어 정리할 때 회로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드와이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소프트와이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뭔가 하면 이 하드는 하드웨어 할 때 하드고 소프트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할 때 소프트입니다. 와이어는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선을 연결했잖아요. 자, 선을 연결했는데 하드와이어드라고 하는 거는 자, 하드웨어를 구성할 때 내가 직접 결선을 다 일일이 다 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드는 게 하드와이어드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드웨어 만든다고 하면 하드와이어드로 만들어 주는데 요즘은 워낙 소프트웨어 시대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융통성이 커지기 때문에 소프트와이어 기능을 많이 활용합니다. 소프트와이어는 물론 하드웨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그 하드웨어를 필요에 따라서 제어를 하는데 내가 이 결선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자 나는 9번에 연결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10번에 연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하드와이어로 구성을 했으면 10번 연결하려고 하면 회로 결선을 바꾸고 다시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됩니다. 불편하죠. 근데 이걸 소프트와이어로 설계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하드웨어 구성은 바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을 다 연결해주고 선택적으로 하드웨어 특성이 나오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을 소프트와이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수정하려고 할 때 하드와이어드가 쉬울까요? 소프트와이어드가 쉬울까요? 하드와이어드는 이 제품을 고치려고 하면 수리센터로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소프트와이어드로 했다고 하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그냥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명령어만 하나 딱 날려주면 제품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드웨어 제어를 한다 할 때는 하드웨어는 이미 있는 거고 이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와이어드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이 제품을 만들 때 하드와이어드를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해왔는데 자,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제어를 하는 그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소프트웨어 작성은 이 아두이노 셋업과 루프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본다고 하면 코드를 여기 있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먼저 작성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강조했던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고 함수들이 어떻게 호출하는 게 좋을까를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세부 동작을 세부 코드로 구현을 하는 게 자, 여러분들이 더 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1학년, 2학년을 거쳐서 많은 공부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서 좀 더 고급화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피카소 요소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어떤 코드를 만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할 주제는 이 LED를 우리 마음대로 이제 조정을 할 건데 이 LED를 소프트와이어드 형태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성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만 변화를 시켜서 LED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어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구성이 바뀌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을 해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파일해서 업로드까지 막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소프트웨어들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하드웨어도 고치지 않고 펌웨어도 고치지 않고 명령어만으로 LED를 한번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표 한번 보면 자, LED 컨트롤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법에 따라서 문자열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이 문자열은 일종의
명령어입니다. 자, 이 명령어에 따라서 LED를 제어를 할 겁니다. LED 컨트롤 문법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쌓여서 인기를 얻게 되면 하나의 프로토콜이 됩니다. 개념도를 보면 개념도는 간단합니다. 자,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요. PC가 있고 연결은 뭘로 해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고요. 자, PC에서 명령어를 내릴 겁니다. 자, 명령어 내리면 이 LED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아두이노는 그 명령에 따라서 LED를 켤 겁니다. 그래서 LED가 잘 켜졌으면 PC 쪽에 잘 켜졌다는 거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귀찮으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뭐 관계는 없는 거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2번부터 0번, 1번은 0번, 1번 디지털 포트는 시리얼을 쓸 거니까 얘는 이제 쓰지 않고 2번부터 13번까지를 어떤 포트든지 다 LED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그걸 아두이노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 제어는 외부에 있는 PC가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럼 순서도는 일단 LED 사용하기 위해서는 init LED control 이라는 거를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받아야 되니까 시리얼부터 사용자 명령어를 받아서 내가 저장하고 있는 공간에 계속 붙여 넣을 겁니다. 그러면 받을 때마다 명령어 공간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이 명령어 중에서 의미 있는 최소의 문자열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큰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토큰이 사실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토큰을 잘라내서, 그러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문자열이 계속 커지니까 토큰을 잘라내서 필요한 명령어를 갖고 오면 원래 있던 문자열에서 내가 갖고 온 명령어를 삭제하는 형태로 코드 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LED 제어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순서도, 그 픽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